일단 여행으로 한번 와보세요. 네, 채널 양권입니다. 오래간만이죠. 또 제가 미얀마 와서 처음으로 뭘 좀 잘못 먹고 크게 탈이 나서 꼼짝을 못 하다가 이제 살만해서 영상 좀 찍어볼까 하니까 이번에 또 자동차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정비소에 있어요. 수리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한 이틀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후시 녹음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에서 제가 예고했듯이 오늘은 미얀마에 꼭 봐야 하는 이유, 즉 미얀마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참고로 마지막 영상은 많은 분들이 불편하셔서 내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다소 불편해하실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제 생각일 뿐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점점 빠르게 발전하는 기반 시설. 자, 기반 시설이 단점이라더니 이번엔 장점이냐? 여러분들, 기반 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반 시설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얀마의 버스. 자, 물론 양곤에 한정되는 얘기입니다. 미얀마가 불과 2년 전까지 트럭 버스가 시내에서 다니던 나라입니다. 아주 위험해 보이는 트럭 뒤에 타고 매달리고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외출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의 일반 시내버스 같은 버스들이 있었죠. 그런데 너무 노후되고 해서 에어컨도 안 나왔었어요. 그때는 한국인 여행자는 물론이고 외국분들, 교민들도 버스 타고 다니시는 게 좀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떨까요? 중국에서 새 버스들을 엄청 들여와서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에어컨 빵빵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중교통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어요. 정말 눈 깜짝하니까는 새 버스들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정부에서 화끈하게 바꿨어요. 지금 교민들 중에서도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만약 지금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차가 없다면 버스를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 통신은 어떻습니까? 교민분들 솔직히 지금 인터넷으로 크게 불편한 거 못 느끼시지 않나요? 저는 못 느껴요, 사실. 제가 처음 왔던 3년 전만 해도 집에 와이파이는 힘들었어요. 아예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가정용 와이파이는. 자, 전화기 통신사들도 데이터 엄청 비싸게 팔았었습니다. 만짜세 2기가. 하지만 지금은 4천짜세 3기가 통화 100분 정도 줍니다. 제가 쓰는 통신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속도 솔직히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보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정도의 속도는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편적인 예들이지만은 이것들 말고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 공간과 사무 공간의 선택지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만달레이 같은 경우는 만달레이 시내 지금 최근에 가보시면은 길 정말 잘 닦여 있고요. 큰 길에는, 웬만한 큰 길에는 가로등들이 생겨가지고 밤에 운전하는 것도 정말 편합니다. 자, 물론 아직 부족하지만은 빠르게 발전한다는 거,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 저는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미래가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얀마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얀마 사람들 순박하고 착합니다. 자, 또 불편한 분들 계시겠죠? 미얀마 사람들 아직 때묻지 않은 순박함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양곤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눈탱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가격 한 3천짜리면 될 것 같은데 6천짜 부르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눈탱이 치는 거,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어느 나라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택시 탔다가 택시 기사가 빙빙 돌려가지고 사기쳤다 이런 거 뉴스 종종 나왔었죠. 덤탱이가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다 나쁘다 이렇게 또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자, 미얀마 엄청난 불교 국가예요.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인생이 돈다. 그러니까 지금 착하게 살고 덕을 쌓으면은 후세에 잘 태어난다. 이런 사상이죠. 그런 사상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 도와주고 기부하고 그런 선행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말 안 통해도 정말 참 도와주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집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제가 옛날에 미얀마 말 잘 못할 때 앞집에 가가지고 손짓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부탁하면은 와서 봐주고 사람도 불러주고 돈도 딱 이만큼만 줘라 라고 알려주고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미얀마에는 착한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얀마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얀마 젊은이들 배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큽니다. 자, 학원, 사설학교, 기술학교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 레단이라는 곳에 가면은 학원들로 빽빽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뿐만이 아니라 동네 이렇게 주택가들 다니다 보면은 크고 작은 수학학원, 영어학원 이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겠죠. 자, 대학생들 학교 생활하면서 학원, 사설 학교 등 다니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든 비전공 분야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스펙 쌓는다고 하죠. 그런 것들처럼 많이 배우려고 해요. 사실 대학 졸업하면은 취직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움의 열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사무실에 여직원 3명이 있는데요. 주말마다 학원을 갑니다. 평일에 일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주말에 굳이 또 학원을 다니면서 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회계, 디자인, 새로운 것들을 막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그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 회사에서 이것저것 뭐 일 같은 거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배움이 더딜 수는 있어요. 우리가 미얀마 말을 잘 하지 못하니 폭력을 거쳐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배움이 더딜 수는 있지만 가르쳐주면은 또 차분히 잘 배우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 경험에서는 그랬었어요. 자,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될까? 똑똑하다고 해야 하나? 이해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예로 말씀드려보면은 한국 분들, 특히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한국말과 짧은 영어, 뭐 손짓발짓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 경험으로는 타 인도, 차이나 반도, 뭐 동남아 분들보다 빨리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출장을 갔던 나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서 똑같이 저희 회사 분이 한국어, 영어, 손발짓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숙소에 뭐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수리기사한테 막 설명을 했어요.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미얀마는 집에 뭐 고장나서 수리기사 와가지고 손짓발짓만 해가고 막 이렇게 영어 단어 몇 개 얘기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수리를 해줍니다. 보면 참 신기해요. 자, 이번에 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미얀마 사람들 점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죠. 지금 영상은 등산 온 젊은 친구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희망들이 보입니다. 이런 행위 하나하나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크게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다운타운의 한 골목, 예전에 이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작은 운동들이 모여서 점점 더 깨끗해지고 좋아지겠죠. 아름답고 깨끗한 미얀마, 양곤, 저도 정말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치안, 예전에 치안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물론 좋다고 올렸었어요. 자, 그 밑에 댓글들이 달렸죠. 근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은 태국에서 외국인이 죽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는 미얀마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치안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었어요. 한국은요? 필리핀에서 한국인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죠. 근데 한 번씩 보면은 그 사주한 사람이 누구죠? 한국인인 경우들이 있죠. 자, 한국인 필리핀에서 납치됐다. 나중에 자꾸 보면은 한국인이 납치했었다. 자, 우리가 외국 가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괜찮아. 근데 딱 하나 조심하면 돼. 그게 뭔데? 한국인. 자,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입니까? 한국 엄청 안전하죠. 미얀마도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범죄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다발을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비닐봉투에 덜렁덜렁 손에 들고 이렇게 밖에 나갈 수 있는 나라, 어두울 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밤에 택시 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저는 아직은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보너스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미얀마 아직 때묻지 않은 자연이 있는 여행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때묻지 않았다는 것은 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에 여행 가시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여행이겠죠. 정말 이쁘고 멋진 곳들, 아름답고 멋진 곳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기 전에 어디 좀 다녀왔었어요.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 영상도 차차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불교 신자분들은 만달레이, 바간 이런 여행지 가보시면은 굉장히 불교 문화에 더 감동받아서 돌아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불교 신자가 아니신 분들도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얀마라고 해서 다 덥지 않습니다. 산악지역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선선한 곳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미얀마 일단 여행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행으로 오셔서 한번 경험해보세요. 자, 장단점 일일이 다 전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한테 한국에 대해서 물어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그런 미얀마에서 한국인으로서 여기서 산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할까요? 자, 다음번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